자, 75회 실기수행, 실무수행 문제는 이루테크라는 회사고요. 냉난방기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75회의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인데 만도전자 대표자와 업태 변경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만도전자를 빨리 찾으려면 컨트롤 F 딱 치면은 찾기 기능이 나오죠. 만도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빨리 찾아주시고 대표자 여기 백수인으로 여러분이 고쳤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 보고 그 다음에 업태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업태 도소매업을 제조업으로 이렇게 두 군데 고쳐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문제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 찾아 수정하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확정일을 수정하라는 문제 이 두 개가 수행과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일단 맞도록 고치고 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한번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부터 맞춰보는 겁니다. 상품 매출원가 클릭해 보면은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9천인데 7천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직접 못 고치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요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 있죠. 이걸 9천만 원으로 고쳐서 입력하면은 여기 차액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상품 매출원가를 보니까 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잡으려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수정해야 된다. 지금 여기 영어로 이제 고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바뀝니다. 매출원가가 3억 2천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하나 고쳐서 아마 맞지는 않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아직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급여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하나가 어디가 틀렸었어요? 세금과금이 빠졌나요? 230만 원? 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다가 817번 세금과 공과금 230만 원 입력하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을 보겠습니다. 145220. 예, 맞았어요. 누락된 건 밑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 고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맞아야 다 고쳐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당기순이익이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당기순이익이 같이 고쳐져야 되니까 이걸 꼭 조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 확정일자 27일로 이것도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문제를 놓쳐가지고 무슨 문제를 안 읽냐면은 여기에 이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하라는 걸 깜빡하고 안 읽어가지고 이걸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서 이걸 날짜를 안 고치고 가게 되면은 이게 안 고쳐져 있는 상태로 넘어가요. 이 당기순이익이.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안 고쳐지면 나중에 당기분 2월 이익여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틀린 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당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게 되면은 놓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요런 부분 놓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은 이사회 의사로 주식을 발행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자료 설명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신주 발행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앞에서 74회에서 이론 문제에 유상증자 문제 나왔잖아요. 그 분계네요, 이게. 자, 보통주 만주를 발행했고요.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죠. 근데 주식 발행은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어요? 10,000원씩 발행했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제 발행대금이 들어왔죠? 1억 원. 이런 유상증자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에 신한은행 보통이 코드로 걸리고 1억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의 자본금이 액면가입니다. 자본금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액면가. 또 대변에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5천만 원. 이런 분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74회의 이론 문제에서 유상증자 문제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75회에서는 실무 수행으로 문제를 냈군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소금 수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인수에 대한 상품 외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받으러움 차변 외상대금을 수취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대변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 일반 전표에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동화인쇄로 코드 걸어주고 금액이 1,800만 원이었고요. 차변의 110번 받으러움 거래처 똑같은 코드로 넣어줘야 되고요. 차변이 1,800만 원 이렇게 되죠.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자산 증가인 결합이 되는 거고요.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 나서 기능 모음을 눌러서 자금 관리해 주죠. 그러면 밑에 보관 그대로 두시고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이 아니라 전자니까 6번으로 이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오늘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돼요. 004-2025 0213 123456789라는 일련 번호였어요. 엔터 치고 자수해서 엔터 치고 발행일은 2월 13일이니까 그대로 두고 만기일은 어음을 보시고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2025-0513 그리고 은행은 지급지가 됩니다. 은행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국민은행 메뉴에 있네요. 확인. 그리고 지점은 거기 지급 장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강남 지점 하고 엔터하면은 수행과제 2번에 자금 관련 정보가 입력이 끝나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어음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대변이 외상매수금, 차변이 받으러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3월 10일 날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자, 앞에 74회 문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풀었으니까 저기 문제 나왔죠? 우리 지난달 급여에서 공제해 놓은 그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가 나왔잖아요. 절반 절반씩 예수금하고 절반은 복리후생비.
자, 그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 국민연금을 납부한 겁니다. 납부한 액 중에서 62만 8천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니까 이건 예수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62만 8,500원 절반은 회사 부담분인데 여기서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알려줬어요. 우리가 앞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알려줬었고, 네,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그래서 3월 10일 여러분이 일반전표에 3월 10일로 해가지고 대변이 보통예금 감소하죠. 신한은행 거 신한은행 보통예금 대변에서 125만 7천 원이 감소하고 차변의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죠. 예, 예수금이 628 500이 감소하고 또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이 800번대로 817 세금과 공과금 비용이 발생하죠. 628 500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 건 여기서 보통예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차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회차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와 같이 보험 연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뭐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3월분 이용대금, 카드 이용대금, 카드 이용대금이 뭐예요? 미지급금이잖아요. 우리가 카드 사용할 때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 놓죠. 그것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게 자동 이체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감소되고 보통예금 자산 감소가 되는 거래입니다. 자, 4월 15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4월 15일 전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자산감소 대변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 보통이에요. 거래처가 기업은행 보통으로 코드가 걸려 있어야 되고 180만 원이 자산 감소하고요.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가 되는데 카드사가 우리 카드니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가 돼야 돼요. 9960이. 그리고 180만 원 차변에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보통예금은 기업은행 코드, 미지급금은 우리 카드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5번인데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영업팀 우수 매출 거래처 방문 시 제공할 시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지금 우리가 시상품으로 우수 매출 거래처를 시상한다는 건데 이게 다 접대비 성격의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래자료 입력 문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라면 이거를 일반 전표가 아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접대비 건이에요.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날짜 4월 24일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4월 24일에 9분에다 1 출금하시고 813 접대비로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금액은 594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75회도 74회하고 이 유형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출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 범위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 FAT 1급은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과세매출 문제를 냅니다. 과세매출이라는 게 뭐예요? 11번 유형 문제예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7월 5일 계약금 66만 원 받았으며 이게 뭐예요? 선수금 계정광고로 받았으며 계약금 제외한 잔액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네, 보통예금 차변, 선수금 차변 이렇게 됩니다. 자, 7월 5일 거래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라 하는 문제. 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7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죠.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0일은 유형을 11번으로 했고 품명에다가는 냉난방기로 해야 되고 수량 5에 단가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제2산업으로 입력을 했을 거고요. 전자세금 처음에 비유죠. 분계는 혼합으로 했을 거고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선수금 부채감소 시켜야 되고요. 그게 66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농협으로 받았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이 594만 원을 받은 거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농협은행으로 코드를 여러분이 바꿔 주었어야 돼요. 농협은행 보통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차변 대변 합계 딱 맞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을 하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이게 수행과제 2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7월 10일 엔터 3번 치고 체크하고 전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클릭해서 로그인 눌러주고 여기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주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요거 닫고 요거 닫고 메일 전표에서는 메인 매출에서는 여기 조회 눌러서 여기 딱 클릭한 다음에 이 칸이 전자발행으로 메꿔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매출거래 문제죠.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8월 3일,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여. 그러면 외상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외상분계해 주면 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11번 과세매출이죠. 빨간색 세금계산서니까. 그래서 8월 3일 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3일로 한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되고 선풍기 한 다음에 수량에 마이너스 15 반품 받았으니까 5만 원짜리 거래처에는 공급받는 자 영인 유통 입력했을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이니까 1번 전자 입력해주고 분계는 외상. 그리고 이 분계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분계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문제는 카드 매출입니다. 매입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이제 전표는 항상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이죠. 영업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근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출장지에서 음료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비교통비로 해라. 예. 신상품 홍보할 때 이 음료수를 거래처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다. 그러면 또 접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참 애매합니다. 예. 홍보부 직원들이 먹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성격이고 거래처 직원하고 나눠 먹었다. 그러면 또 접대비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출장지에서 먹은 거니까 그냥 여비교통비로 하자. 회사 이렇게 문제에서 아주 딱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7일 매입 매출 전표에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 57이 되는 거죠. 57 유형으로 해야 되고 카드사는 삼성카드니까 메뉴에 있는 거 확인 여기다가 음료라고 해주고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 13,200원 입력하면 돼요. 13,200원
그럴 때는 삭제해버리고 새로 입력하는 거죠. 자, 다시 57 카드과세 매입. 카드는 삼성카드 확인. 금명의 음료. 공급가액이 13,200원. 그렇죠. 이렇게. 거래처는 거기 조선 카페니까 조선 카페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하고 관계없고요.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근데 여비교통비로 세 번째 개정 과목을 812 여비교통비로 상품을 고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인데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료네요. 그러면 이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예,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관련 매입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토지가 면세제화니까. 그래서 이건 54 불공 매입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9월 14일이죠. 9월 14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을 54 불공으로 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맨 위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등기료 그리고 공급가액은 56만 원 맞죠? 그리고 거래처가 법무법인 정률 전자세금기 단서니까 1번 해주시고 대금은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면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분계 상품을 토지로 바꿔야 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증가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출금전표는 대변의 현금이라는 건 대변의 현금이 61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54 불공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인데 계산서래요. 계산서 매입이면 53번 유형이에요. 영업팀 업무 관련 도서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이다 했습니다. 자, 9월 24일이죠. 여러분은 매입 매출 전표 9월 24일에 유형을 53 연세 매입인데 책이 두 가지니까 복수거래 이걸 눌러가지고 예, 영업왕의 비밀이다 해서 수량이 셋 단가 15,000원 엔터로 쭉 지나가고 마케팅 전략이다 해서 이게 두 권이고 15,000원 그리고 확인해 주면 되죠. 거래처는 대신 북클럽이 거래처고 전자계산서니까 여기 1번 해주셨죠. 자, 분계는 아까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자료 설명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혼합으로 분계해 주시고 상품을 도서 인쇄비로 비용 처리해 주고 826 책은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돼요. 외상으로 산 것은 75,000원 택키. 네, 미지급금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상품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미지급금 일반 채무로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가세 문제죠. 여섯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에 의한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부세액을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출금했다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죠. 이거는 7월 25일 일반 전표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 감소하잖아요. 하나은행 코드에 걸어주시고 하나은행 보통 금액은 6만 1,000원이 감소합니다.
차별은 납부세액은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거래처에 세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서대문 세무서 코드가 600번이 들어가야 되고 6만 1,000원 부가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네,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군요. 마지막 부가세 문제가. 자, 시간이 오늘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결산에 대한 문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